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많죠. 숫자가 하나같이 괜찮게 또 강하게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봐야 할 것들이 있겠죠? 그래서 그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고용 지표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? 이게 오늘의 제 질문입니다.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먼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면요. 23일보다 30일에 끝난 그 한 주간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었어요. 18,000명이 줄었죠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. 그리고 4주 이제 평균이 27,750명 정도인데 그보다도 30일 날 나왔던 수치가 낮았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2주 연속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. 이것도 전주 대비 3만 1,000명 정도 줄었고요. 4주 이동 평균이 186만 명 정도가 되는데 18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4주 평균보다도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. 고용시장이 강한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챌린저 감원 보고서인데요. 보시면 12월에 34,800여 개 가량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. 11월보다도 24% 감소한 수치고요. 그리고 지난 한 해 이렇게 12개월 단위로 보면 두 번째로 가장 적은 해고자 수가 있었던 달입니다. 그러니까 노동시장 여전히 강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 여기서도 들게 되죠. 그 다음 보시죠. 이거는 ADP 고용 보고서입니다. 12월에 1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고요. 그리고 4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여전히 노동시장 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또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까요? 12월 고용보고서인데요. 비농업 일자리 수가 21만 6천 개가량 증가했습니다. 11월에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17만여 개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예상치가 한 16만에서 17만 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21만 6천 개가 두둥 나오니까 사람들이 강하다. 진짜 강하구나.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을 던져볼 게 있어요. 이 수치만 보지 말고 이 보고서 전체를 한번 봐보자. 그래서 노동시장 강할까? 강한 걸까? 라는 질문을 물음표를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증가했는지 한번 자세히 봤어요. 12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이 노란색 박스 친 거 한번 보시죠. 헬스케어, 소셜 어시스턴스, 그리고 거버먼트, 정부 일자리, 그리고 헬스케어랑 소셜 어시스턴트는 일일 육아 케어, 노인 요양 이런 서비스들 있죠. 복지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정부 차원의 그리고 좀 복지, 줄일 수 없는 그런 헬스케어도 필수, 의료가 여기 포함되니까요. 헬스케어도 이제 필수 산업군 중 하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이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웨어하우싱, 코로나19 때 많이 늘었던 그런 업종에서는 줄었죠. 노동시장 구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다?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?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는, 정부가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, 정부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섹터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막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는 ADP 고용보고서 일자리가 어디서 증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듀케이션하고 헬스 서비스 그리고 리저럴 호스피탈리티 이거는 리저럴하고 호스피탈리티는 여객산업 그런 호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. 코로나19 때 많이 줄었는데 이제 살아나고 있다,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에듀케이션하고 헬스 서비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놓고 갈 수 없잖아요. 교육 안 할 수 없고 병원 없을 수 없잖아요. 그럼 필수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늘었다. 대신
일자리가 늘긴 늘었는데 이 프로페셔널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이게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1000명밖에 증가를 안 했다. 그리고 서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에서도 2000명이 줄었습니다. 뭐 goods processing, 이 제조업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이전에도 보긴 했었는데 서비스 여기서도 이제 일자리가 줄거나 아주 소폭 오르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강할까? 라는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12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요. 10월이랑 11월 원래 발표했던 고용 수치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10월 수치는 45,000명 하향 조정됐고요. 11월은 26,000명 하향 조정됐습니다. 발표했던 것만큼 강하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사실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면 임금 상승이 많이 돼서 다시 인플레를 자극하진 않을까 이 논리잖아요. 그래서 임금도 많이 올랐을까? 라고 봤어요. 오르기는 올랐어요. 잡을 유지를 하든 이직을 하든 모두 8% 그리고 5.4%의 임금 증가율을 보이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추이를 보세요. 지난 한 해 동안의 차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계속해서 그 임금 상승률이 이직을 하든 안 하든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전만큼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.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. 사실 우리가 고용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 경제가 강해서 금리 인플레를 자극하고 또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저리가 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이죠. 경제가 강하다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정말 경제가 강해서 일자리가 많아진 걸까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챌린저 감원 보고서에 회사들한테 왜 너네 일자리를 줄였니? 왜 해고를 했니?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유들을 대답한 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Market Economic Conditions, 시장하고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줄였다. 즉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. 1년 통틀어서 봤을 때. 그리고 우리 폐업해서 라는 것도 있었고 비용을 절감해야 될 것 같아서 구조조정 차원이었다. 우리 파산 났어. 그리고 시장 수요가 좀 없어. 하향 추세야.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. 즉 경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. 우리 좀 시장 어렵다. 라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경제가 너무 금리 인하를 정말 저 뒤편으로 밀 만큼 강하지도 않았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경제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물론 많은 경제 지표도 따로 봐야겠지만 여기선 고용 지표에만 집중을 하자면요. 경제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던 게 바로 계약직이에요.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정규직부터 자를 순 없잖아요.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이 계약직입니다. 계약직의 서름이기도 한데요. 계약직이 12월에 33,000개 줄었습니다. 2022년 3월 이제 코로나19 극복하면서 계약직을 먼저 많이 또 고용을 했잖아요. 그때의 정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34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해요. 정점과 비교를 하면. 2022년 12월에도 55만 개가 줄었었는데요. 2023년 10월에도 42만 개, 11월에도 22만 개, 12월에도 33만 개 계속해서 계약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강하다면 계약직을 일단 고용하는 추세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트렌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잘라나가고 있는 추세다. 그래서 경제도 강하다고 볼 순 없다. 종합해 보면요. 노동시장 수치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.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걸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끔 잘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금리 인하를 막을 만큼 엄청나게 강한 노동시장은 아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
여력이 되신다면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헤드라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 안까지 파고들면 좋겠죠? 표면적인 고용지표에만 속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네네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